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미래나노텍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 상승을 한 상태로 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 6.7% 상승한 게 그렇게 엄청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3년 들어서서 2차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으면서 몇백 프로씩 상승을 해줬지만 최근에 이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실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는 2차 전지 이 테마, 이 시장 자체는요, 여러분들 절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 수주에 대해서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튬 관련된 이슈 때문이겠죠. 리튬 중에서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쇄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쇄 가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들 때,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분쇄 가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분쇄 가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 포스코와도 손을 잡고 꾸준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미래첨단 소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주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떠나서 해외 쪽, 이 해외 쪽에서도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런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산화 리튬으로 이 미래나노텍, 미래첨단 소재가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래나노텍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래 첨단 소재도 충분히 상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후에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자, 미래나노텍 등 리튬 관련주 상승, 국정 국가 쏠림 심화 현상도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13개 주요 광물의 수입액은 16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리튬과 주석, 안티모니를 비롯해 8개 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지금 당장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아닌데 왜 리튬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을 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어떻게 해요? 이 리튬의 이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리튬이랑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미국 IRA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되죠. 그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면은 리튬 관련주들이 이 중요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해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고 만든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분쇄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는 미래나노텍다. 이 금양 두 가지의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리튬에 대해서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쇄 가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자, 이것도 있죠.
미래나노텍 2차전지 소재로 성장 동력 확보. 자, 미국 진출 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첨단 소재는 해외 진출하면서 캐나다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캐나다 이 퀘벡주 베칸쿠아 주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베칸쿠아 주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첨단 소재가 에코프로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IRA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플러스 실적까지, 자, 실적과 매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기업 크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나노텍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98억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신사업, 2차 전지에 대한 이 신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2024년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매출, 실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슬슬 이 실적, 이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수주 물량에 맞추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로만 보셨을 때는 17,000원, 거의 18,000원이 깨지면서 17,730원까지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나쁘지 않냐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현재 17,730원, 자, 이렇게 장이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절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테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36,900원 고점을 찍은 뒤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미래나노텍에 대한 자회사, 이 미래첨단 소재 있죠? 이 미래첨단 소재가, 자, 수단 리튬을 계속해서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진행을 하는데, 벌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1만 톤을 공급 계약하는 데 있어서 3천억에 대한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3천억에 대한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볼게요. 지금 외국인, 기관계, 금투까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오히려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차트로만 보셨을 때는, 자,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미래나노텍, 당연히 전고점까지 뚫어준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미래나노텍 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에 대한 많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2만원, 뭐 2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기업에, 많은 기업의 기관계 외국인들이, 외국과 이 기관계들이 어떻게 된다?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를 받으면서 2023년 올 초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결론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와주지 않고, 자, 근본적인 내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여준
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